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이 불안한 서민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일반 국민 백신 접종에는 공정한 순서와 빠른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한 달에 한 번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이 뒷받침돼야 백신 효과가 극대화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방역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요양병원에 이어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주하는 의료진이 없는 시설은 보건소 등에서 직접 방문해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80%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품귀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2차 접종 완료보다 1차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황사로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다량의 중금속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날씨학 개론에서 봄의 불청객 황사의 원인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한 달에 한 번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선제 검사를 하는 곳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31일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으로 전국 30만 명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를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 1,600여 곳의 환자와 종사자 15만 4천여 명을 2주 안에, 요양시설 4천여 곳의 13만 3천여 명은 6주 안에 접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의율은 76.9%로 만 65세 미만 93.7%보다 낮은 편입니다. 보건당국은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접종 진행 기간 안에 마음이 바뀌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고용이 불안한 서민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이 곧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하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도 결국 참여 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3차 유행 장기화로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 방역 수칙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 실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참여 방역은 변함없이 K방역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12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아낀 재원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재량 지출을 10% 구조 조정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는 12조 원에 상당합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1곳만이 올해 채용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9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 가운데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곳은 12%에 그쳤습니다. 다만 올해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은 4%로 지난해 27%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전경련은 외국계 투자기업 중 올해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보다 줄인다는 기업이 많다면서 이들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손소독제는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눈에 튀거나 실수로 섭취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 뚜껑을 누르다가 갑자기 눈을 부여잡습니다. 용기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눈에 튄 건데 아빠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는 저희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전 다 벗겨져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손소독제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관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가 눈 손상을 입는 안구 관련 사고입니다.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60% 이상 고농도로 응축돼 있어서 눈에 그대로 닿으면 각막 손상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내 손소독제나 식당 내 손소독제를 쓰려다가 눈에 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손소독제를 실수로 삼켜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서 음료에 타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일회용, 휴대용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포 형태라든지 파우치 형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생리식염수나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가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바른 후엔 양손 충분히 비벼서 완전히 말리고 사용 직후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것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는 토요일 개막하는 2021 시즌 프로야구 경기가 일부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막을 올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잠실과 인천, 수원과 고척 등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10%, 부산과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은 30%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당 최대 2회였던 비디오 판독 기회도 늘어나 정규 이닝에서 심판 판정이 2회 연속 번복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짚어보는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영세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허위 공시로 가입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봐도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380만 원치를 산 28살 김모 씨.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원을 이용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3대 거래소인 만큼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얼마 전
가상화폐 계정이 해킹 의심 공격을 받아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김 씨 계정에 들어와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겁니다. 거래소에 상황을 알렸지만 묵묵부답. 코인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문의가 폭증해 대응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서버가 아닌 개인 계정에 해킹된 만큼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경찰 신고뿐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화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에도 너무 화가 나네요.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서버 점검 시간 도중 거래가 일부 체결돼 투자자들의 항의가 폭주한 데 이어 어떤 제 투자의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걸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난 16일엔 5조 원을 투자받았다는 한 가상화폐의 허위 공시를 확인도 없이 공지해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체크를 하지만 애초에 작정을 하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와서 허위 증빙을 가지고 온다면 그거를 다 뒤지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권리도 권한도 없어요.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이익도 날로 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대형 거래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일까요? 이런 거를 세워주는 게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쉴 새 없이 운영되며 하루 최대 16조 원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 맞서 업체 측의 책임 경영과 당국의 관리 감독, 적절한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그토록 자신해왔던 11월 집단 면역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백신 원재료 부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과 집단 면역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각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자국민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발한 백신인데요.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만 물량을 먼저 준다든가 물량을 숨겨놓고 유럽에 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EU 회원국들에게 상반기 백신 공급을 계약 물량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통보했거든요. 급기야 EU는 회원국 안에서 생산된 백신을 밖으로 수출하는 걸 제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이 얀센 백신 물량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companies have to honor their contract to the European Union before they export to other regions in the world. And this is, of course, the case with AstraZeneca. 네, 인도도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백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적어도 오는 4월 말까지 수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백신 공장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으려고 했던 나라들이 전부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원활한 백신 공급이 관건이라고 강조해 왔었는데 우려가 큽니다. 유럽연합과 인도뿐 아니라 미국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전부터 백신 민족주의로 비판을 많이 받아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백신의 27%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출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이미 수요의 2배 이상 되는 백신을 생산해 놓고도 모두 미국 내에서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출을 막는 상황인데요. 유일한 1회 접종 백신이죠. 미국 얀센 백신도 당장은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백신을 구경조차 못 해보는 나라가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이 앞으로 물량 확보가 중요한 나라도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 민족주의, 백신 이기주의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면은 전 세계가 전부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하거든요. 네. 특정 국가가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도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다른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백신을 회피하는 변종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에게 백신을 어느 정도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백신 민족주의도 문제지만요. 제약사들의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차질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바백스 백신이 최근에 원재료 부족 문제로 유럽연합과의 백신 계약 체결을 연기했습니다. 이 노바백스는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맺은 백신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됐던 백신 중 하나인데요. 원재료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당장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런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당장 이달 말에 백신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 정부는 2분기에만 1,150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백신 확보량은 이것의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이자 700만 명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명분,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 가운데 일부만이 확정됐습니다. 예. 2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었던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은 이 도입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 등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긴 그 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다급하게 그 공급 일정들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과연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전략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에 백신을 구매할 때 질병청이 주로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질병청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한테 최대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도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예. 현재 접종률은 1.5% 정도로 낮아서 순위로 보면 전 세계 100위권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말할 때도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존 백신 전략을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백신 물량 확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보다 확실한 확보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여 개 나라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명의 공동기구에서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 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기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23개국 정상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테워드러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더욱 늘려 다음 달 19일까지 백신 접종 대상을 미국 성인의 9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억 명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9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t least 90% of all adults in this country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by April the 19th, just 3 weeks from now, because we have the vaccines. 이를 위해 이번 주에만 3,3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또 백신 접종 장소를 대폭 늘려 집 주변 8km 이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를 한층 높이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0만 명 이상 발생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백신 접종 이후 4만 명대까지 줄었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어 유럽에서처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study also found that people starting to get a protective effect even after the first dose, the risk of infection decreased by 80% after 2 weeks. CDC가 4,000명 가까운 의료기관 종사자를 관찰한 결과로 백신을 2차례 맞을 경우 예방 효과는 90%로 올라갔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영국 정부가 실외에서 소규모 모임과 운동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하면서 실내가 아니라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최고 의학 보좌관인 크리스 휘티 교수는 현지 시간 29일 배포된 정부 보도자료에서 실외가 실내보다 안전하다는 증거는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BBC도 이어 실외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신선한 공기와 자외선 덕에 확률은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바이러스를 분산시키고 바이러스를 담은 물방울을 증발시키는 것은 물론 햇빛 속의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BBC는 다만 실외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거리가 2m 이내라면 얼굴을 마주보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러시아가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조만간 공식 승인할 것으로 현지 시간 29일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보건부 장관 보좌관은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등록 신청 서류가 보건부로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쿠즈네초프 보좌관은 그러면서 조만간 보건부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백신의 질과 안전성, 효능 등을 검증한 뒤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만든 현지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개발했습니다. 백신은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해 면역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상 간 직접 만남을 통해서 협상했던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선의 외교적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준비돼 있다며 동맹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다만 외교적 해법에 정상 간 만남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he's quote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검토를 끝내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I took a lot of what I heard back to Washington to share with the president, to share with my colleagues. The review is coming to conclusion.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주 있을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실장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에서의 협의에 이어 안보실장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실무 협상을 우선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 유럽 간 최단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만조 시간에 때맞춰 예인선 14척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좌초된 400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좌초된 뒤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째 가로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의 부양 작업이 성공해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변 예인선들은 백고동 소리로 부양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이에 따라 운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수위가 평소보다 45cm 높은 만조임을 감안해 예인선 14척을 동원해 선체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만조 최고 시점에 운하 동쪽 제방에 박혀있던 뱃머리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운하 가운데로 선체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에버 기브노는 일단 운하 중간에 있는 그레이트 비터 호수로 이동해 상태를 점검한 뒤 당초 목적지인 네덜란드 노테르담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they'll start doing a detailed inspection from the bow all the way to the stern, see what type of damage they have, and see if it's safe enough for them to continue northbound and out of the Suez.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일단 운하가 정상화되면 하루 24시간 운영해 대기 중인 선박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대기 중인 선박을 통과시키는데 사흘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버 기브노는 지난 23일 운하를 통행하던 중 돌풍을 만나 좌초하면서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해상 물류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자전거 타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 많으시죠? 친환경적이고 운동 효과도 좋은 자전거에 재미있는 과학까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과학 속에는 체력은 아끼면서도 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원리까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두 바퀴의 과학, 자전거의 세계를 사이언스 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레저 스포츠이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바퀴 2개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는 인간의 몸이 동력이 되는 유일한 스포츠이기도 하죠. 알고 타면 더 재미있는 자전거. 두 바퀴의 과학.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이곳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라이딩 코스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곳곳에 자전거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가게 앞은 자전거 라이딩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요새 시즌이라 너무 손님이 많고 바빠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전거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도로 속도용으로 해서 위주로 이제 스피드 즐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이클이야.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로드 자전거는 답답한 집콕 생활을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적격이죠. 이처럼 자전거는 야외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운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석영 씨. 국토종 좋아합니다. 예. 부산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네.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자전거 매출액의 변화도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자전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2%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라이딩을 한다는데요. 오늘 라이딩을 주최한 두 남자, 김태욱, 안중근 씨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전거부터 챙기는데요. 뒤이어 오늘 라이딩에 함께할 두 회원도 도착했습니다. 모녀지간답게 커플룩이 참 멋지죠? 자전거 이제 줄로 가져가서 점검하고 출발합시다. 김태욱 씨는 올해로 자전거를 탄 지 4년째인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남다른 자전거 사랑으로 동호회를 이끌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 삼아서 주말마다 모여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인 집합 금지가 있어서 4명 모여가지고 파주 쪽으로 운동 삼아서 이제 라이딩을 갈 예정입니다. 출발 전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회원들의 자전거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자전거 타기 전에는 이 공기압을 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에 앉았을 때 공기압이 부족하면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이 커져 속도가 잘 나지 않는데요. 반대로 공기압이 과다하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어 적절한 공기압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압 외에도 체인, 제동 장치 등 기본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잊으면 안 되는 장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거 꼭 달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도로로 나갈 준비를 마친 네 사람.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춘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마라톤도 했고 자전거도 했는데 마라톤은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 운동인데 멀리는 가지 못하고 자전거는 이제 어필에서는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편하게 쉬면서 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속도감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자전거를 탈 때 쓰는 보호 헬멧이 사실 일회용이란 것 아시나요?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면 내부 충격 흡수 소재가 깨지면서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난 헬멧은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오늘은 아라뱃길에서 파주까지 왕복 약 50km를 달리는데요. 부지런히 페달을 밟으면 약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의 운동 효과 궁금하시죠? 자전거는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전거를 1시간 동안 타면 만보를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리듬에 맞춰 자전거를 타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린다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 싹 풀릴 것만 같네요. 한참을 달리다 잠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힘들 법도 한데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둘이 탄다는 게 너무 즐겁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사진 찍고 이렇게 여유롭게 뭐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빌딩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많은 매력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저희 친구인 자전거 바퀴 2개로 전국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잠깐! 바퀴 속에 숨겨진 과학을 찾아라! 자전거는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 과학 원리를 찾아 인천 어린이과학관으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어린이과학관 전시기획팀 강철규 연구사입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실험으로 직접 보여주신다는데요. 네, 이게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적인 운동을 관찰하는 기구인데요.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실험 도구는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 바퀴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손을 놓게 되면 중력 때문에 대롱대롱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자전거 바퀴를 실제 자전거를 타듯이 회전을 시킨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도 역시 가분동량이 보존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회전한 자전거 바퀴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서 회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가분동량은 이 회전체의 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밟을 때 이 회전을 시키잖아요. 자전거 바퀴가 회전이 되는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페달을 밟아야 가분동량이 꾸준히 보존이 되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 가군동량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속 과학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빨리 달리려 노력할 텐데요. 여기 체력은 아끼고 속력은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이 배열이 바로 그 답인데요. 자전거의 속도를 높이려면 일단은 저항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저항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력에 의한 이제 마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면에서 오는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나 아니면 선수의 이제 무게가 줄어드는 방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자세의 변화를 줘서 이제 바람을 받는 면적을 줄이거나 또는 이제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함께 라이딩을 하는 경우에 일렬로 쭉 줄지어서 라이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앞에 있는 선수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선수 바로 뒤쪽 부분에 이제 저기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뒤따라오는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항을 덜 받게 되는, 이걸 우리가 뭐 슬립 스트림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선수보다는 이제 뒤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오게 되면은 60%대로 이제 그 저항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일렬로 주행을 하면서도 맨 앞에 선수가 가장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위치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슬립 스트림은 자전거뿐 아니라 육상,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경기에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바람막이 전술로 쓰이는데요. 이런 슬립 스트림을 이용해서 기네스북에 자전거 최고 속도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인 데니스 밀러 코르넥은 2018년 경주용 자동차에 자전거를 밧줄로 연결해 출발한 후 시속 80km가 되자 밧줄을 풀고 달려 순간 최고 속도 시속 296km를 기록했는데요. 공기 저항이 없는 슬립스트림의 효과, 정말 대단하죠? 물론 쉬지 않고 페달을 끊임없이 밟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네, 자전거가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 장소에든 어디든 갈 수 있고 같은 동료와 함께 저희가 고글 너머로 땀을 흘리면서 보는 풍경은 차 안에서 보는 풍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자전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보시면 그 매력에 쏙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파란 하늘 아래 멋진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자전거. 올봄 자전거를 타고 온몸으로 이 계절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치면서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흙먼지와 함께 다량의 오염물질도 끌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올해 황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9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안개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하늘이 뿌옇고 또 차에도 노랗게 먼지가 내려앉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나요? 29일이었죠. 백령도부터 이제 새벽서부터 이 황사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서 아침 7시엔 거의 전국적으로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되었죠.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곳이 광주로 세제곱미터당 198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예. 대구가 1348, 전남이 1316, 경남이 1260, 전북이 1247, 충남이 106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빴던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황사를 관측을 할 때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데 네.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가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미세먼지가 나쁨이죠. 그리고 이제 15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매우 나쁨이 되는데 이번엔 뭐 나빴던데 저보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제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예보자가 이렇게 황사 농도가 높았던 건 자기는 처음 본대요. 그 정도요? 그 친구가 실제로 이제 예보관 생활이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8년 만에는 제일 강한 황사가 이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를 제한 전국의 황사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거의 10배 정도가 되었다는 건데 최근 10년 이래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던 거네요. 그런데 이번 황사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초미세먼지가 높다는 부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황사가 발생을 해서 북서풍을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래먼지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이상 그 정도는. 그러나 이제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농도가 낮아요. 예.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벼운 것들은 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사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황사가 중구에 쌓여있던 대기 오염물질을 함께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제 세제곱미터 당이죠. 이상이면은 아주 매우 나쁨에 해당이 되는데요. 29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가 237 마이크로그램, 경남이 217, 전남 214, 경기도가 213, 경북이 204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더 나빴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바람이 불면서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미세먼지 특보가 다 전국적으로 발령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좀 더 강해지면서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은 좀 더 보통 수로 회복이 됐는데 중남부 쪽 지방으로는 저 계속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였죠. 예. 황사가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까지 끌고 와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해 중금속 농도도 치솟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단 황사는 이제 베이징이나 뭐 청두, 텐진, 뭐 상하이 중국의 동북 연안 그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이게 이제 미세 중금속 가루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잔뜩 포함해서 날라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모래가루가 아니죠. 중금속 분진이 섞인 모래 먼지가 된 것인데요. 예. 환경부 에어코리아의 29일 오전 공개된 중금속 농도를 보면 말이죠. 납의 2시간 평균값은 30 나노그램 세제곱미터당입니다. 네. 이었고요. 이게 왜 심각했냐면 1년 평균값이 11 나노그램이거든요. 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이죠. 예. 이제 이렇다 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산업체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정밀기계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불량률을 매우 높입니다. 또 항공기 운항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피해가 매우 컸죠. 그렇군요. 네. 이번 황사는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까지 잔뜩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최근에 유독 강력한 황사가 계속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황사는 그 발원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황사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 화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북부 지역의 사막화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끊임없는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황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는 1월 중순 이후부터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기온이 평균보다 약 5에서 6도가 높았어요. 네. 또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은 황사가 아주 발생하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또 중국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최근에는 황사 발생이 여름을 제한 전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2번, 올해 1월에 2번이나 황사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저희 K웨더에서 예측한 결과 올 봄에 2에서 3회 정도 황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강한 황사도 한 차례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맑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소중함이 유독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디지털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찾아내는 모바일 앱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이훈규 교수팀이 개발한 카이캐치 앱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얼굴 영역의 미세 변형이나 이상 신호 흔적 등을 탐지해 분석 결과를 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표시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딥페이크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앱 개발은 국내 최초이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서미나 유용상 박사팀은 테라헤르츠파 증폭 기술을 결합한 광전기 집게를 개발해서 수중 미세물질 검출과 실시간 농도 분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퍼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기존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 지름 100나노미터 이하로 쪼개져 현재 기술로는 실시간 농도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세대 이동통신 품질을 높여줄 5G 주파수 필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스티커처럼 붙였다 뗄 수 있으면서 명암 두께의 4분의 1에 불과한 얇은 필름 형태의 5G 주파수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개발된 필터를 이용하면 안테나와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편차를 줄여 안정적인 통신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소나기 힘이 강할수록 척추 변형 교정 수술 후에 회복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호중 연구팀은 척추 변형 교정 수술을 받은 78명을 분석한 결과 소나기 힘이 강할수록 수술 후 장애 정도가 낮고 통증 완화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척추 변형 교정 수술은 수술 후에 증상이 얼마나 나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딸기 농장입니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여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와, 나도 냄새 좀.
이거는 어디가 그냥 무너진 거구나. 간장 같은 거 허물고 그랬어도. 그렇지, 그렇지. 우후. 오, 그렇지. 우후. 옮겨 봅시다. 도구가 생각보다 무겁네. 우리 원래 첫 번째 숙제 여기 정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무릎이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등 달아야 되고. 그래 손잡이지 여기. 여기다 부착해서 이렇게 잡고 들어오셔야겠다. 끝이 보인다. 네, 끝이 보입니다. 그래도 다 해간다. 예, 화이팅! 고쳐 듀오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까지 나서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밤을 밝힌 조명처럼 의뢰인들의 마음도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